다시 볼게요. 이상의 날개 보자. 날개는 플러스다 라고 했고요. 플러스라는 의미는 날개를 가지면 내가 비상할 수 있으니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죠?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럼 얘들아, 이상의 소설의 여기 책에는 안 나왔어. 근데 이상 소설의 첫 구절에 뭐라고 시작한다고?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이렇게 시작해. 선생님 프린트에서 그래서 선생님도 회색깔로 칠해놓고 써놨어, 얘들아. 요 구절이 나는 굉장히 인상 깊거든? 왜? 앞에 봐. 박제가 있다라는 건 지금 날 수가 없다. 날 수 없는 천재야. 그럼 얘들아, 천재를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아니어도 어떤 시대를 두고 지식인 계층이라고 한다면 이 지식인 계층은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박제가 되었다라는 건 뭐야,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변해버린 지식인 계층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니? 그거를 너무 상징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내신에서 다룰 때는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게 상황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자전적인 소설이라고는 안 하는데요. 어쨌든 작가들이 본인의 생활에서 영감을 얻거나 글의 소재를 얻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작가의 삶을 좀 알면 조금 더 배우기가 쉬워. 28살에 가셨어. 엄청 일찍 죽었지, 그치? 근데 후반부쯤에 좀 아팠어. 아파서 이제 여자랑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때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 갈게요. 한 집에 있으면 방이 여기는 내 방, 내 방. 그다음에 여기는 아내의 방이야. 학교에서 여기 나갔니, 진도? 아직 안 나갔니? 근데 잘 봐봐. 내 방은 어두운 색이야. 근데 아내의 방은요 굉장히 화려한 색을 띠고 있어. 이것도 이제 공간의 대비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어두운 이유는 뭐냐면 무기력한 지식인의 아무것도 안 하는 생활상을 이렇게 회색이다 또는 검다 이렇게 색채로 좀 표현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 방이 있고 아내 방이 있는데 바깥으로 외출하는 출입문은 여기야, 여기. 그리고 아내 방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은 여기야. 요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얘들아 잘 봐. 나가 밖에 외출을 하려면 어디를 거칠 수밖에 없어. 아내의 방을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근데 무기력한 지식인이고 아내한테 완전히 의지하면서 살아. 아무것도 안 해, 정말. 그래서 어떤 날, 근데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 근데 얘는 돈도 필요 없어. 왜 돈이 안 필요하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니까 와이프가 그냥 밥 주면 밥 먹고 감기 걸려서 약 주면 약 먹고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 책엔 안 나왔지만요. 얼마나 무료하고 의미 없는 삶을 보내냐면 와이프가 돈을 줘. 좀 나가서 좀 이렇게 뭐 좀 해 하면서 돈을 줘. 아니면 잠깐 나갔다 오라 그래. 잠깐 나갔다 와. 손님 와. 이렇게 얘기하면 뭐 나가서 또 돈을 쓸 일이 없는 거야. 얘는 사회적으로 뭐 소통하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돈을 변기통에 버리기. 여기 변기통이라고 표현하면 변소에 버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얘는 정말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돈조차도 필요가 없는 삶. 정말 무기력한 삶이지. 이해됐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집에서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내냐면 방에서 이렇게 뭐 너무 더러워. 이불도 막 더럽고 빈대도 있고 막 있는데 치울 생각도 안 해. 그냥 축축한 이불을 덮고 누워서 뭐 시도 써봤다가 잡아봐. 시도 써봤다가 글도 써봤다가 이런 약간의 어떤 의미 있는 일을 좀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의미 있는 일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 왠 줄 알아? 야, 머릿속으로 시를 써보면 뭐 할 거야? 이걸 실제로 해야 될 거 아니야, 활동을. 근데 얘가 머릿속으로 이불 덮고 누워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자버려.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돼, 그거? 없어지지. 그걸 이렇게 표현해놨어. 공기 중에 비눗방울처럼 흘러내리듯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결국 그 구간도 조심해야 되는 게 시도 써보고 글도 써보고 한다라고 하는 파트가 나왔는데 그 파트는 사실상 무의미한 행동인 거야. 의미 있는 행동이 아니야. 이해됐어요? 왜? 그냥 자버리고 잊어버리고 비누 거품처럼 없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얘가 가끔 이런 생각도 한다. 아, 내가 뭔가 좀 의미 있고 적극적인 일을 한번 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내의 허락이 필요한 거야. 완전 의지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의존적인 삶.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돼? 아내가 반대하겠지? 아내가 잔소리 할 거야. 나 그럼 잔소리 듣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잔소리 듣는 게 귀찮아. 그 정도로 무기력한 삶이야. 굉장히 의존적인 삶이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봐봐. 와이프가 얘한테 옷을 잘 안 줘. 옷 한 벌 입고 다녀. 그리고 대부분 다 검은 빛이야. 왜? 빨기 전까지는 더러워 보이지 않게끔.
최대한 빠는 걸, 그러니까 와이프도 얘를 그렇게 알뜰살뜰히 건사한 거는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단지 뭐 또 하는 일이 있다면 아내가 가끔 밖에 외출을 해. 그러면 아내 방으로 건너와. 아내 방은 화려하잖아, 그치? 화장품도 있고 향수도 있고 하니까 향기롭단 말이야. 그냥 아내의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취미. 결국 또 어떨 때는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는 그런 행위. 이런 무의미한 활동을 하면서도 아내가 올 시간이 되면 다시 이쪽으로 건너가. 굉장히 어떤 조금 이렇게 뭐랄까 정말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그냥 이런 것만 알아. 와이프가 돈을 버는 건 그냥 어떤 손님이 아내의 방에 찾아오면 그 손님이 가고 난 다음에 뭐 돈이 좀 생기더라. 그 정도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너희도 알지? 아내가 무슨 일 하고 있었니? 아내가 하는 일은 얘들아, 매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아내가 돈 주고 나갔다 오라는 거는요, 매춘 행위를 할 동안 PA스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1년에 또 사건들이 있어. 어느 날 이제 나가 아파. 그러니까 아내가 감기약을 줘. 그 감기약을 먹고 이제 뭐 자고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해.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또 아내가 외출을 했어. 얘 취미가 뭐야? 와이프 방 건너가서 와이프 화장품 이런 거 보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와이프 방 가서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달린이라는 약이 있는 거야. 그 아달린이라는 약은 수면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와이프는 나한테 감기약이라고 하고 아스피린을 줬어. 아스피린 진통제죠. 그러니까 진통제를 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뭐였다고 얘들아? 수면제라고. 책에서는 아스피린과 아달린이라고 나와요. 거기서 얘가 조금 1차적인 충격을 받아. 근데 선생님 뭐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손님이 오면 그냥 아예 모르게 하려면 이렇게 자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나가 거기서 1차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도 와이프니까 이렇게 넘긴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이제 와이프가 또 외출을 하래. 그래서 얘가 여기 이 소설에 총 5번의 외출을 한단 말이야. 또 외출을 했어. 근데 얘가 어쩌다 보니 생각보다 일찍 돌아오게 된 거야. 생각보다 일찍 돌아오게 돼서 뭘 봐버려. 아내의 매춘 행위를 봐버리는 거야.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길로 다시 뛰쳐나가 버려. 그 길로 뛰쳐나가는 거. 자, 2번째 뭘 봤다? 아내의 매춘 행위를 목격했어. 그래서 이 2가지 일로 막 이제 갈등을 때리고 있다가 뛰쳐나와서 얘가 어디로 가냐면 그 당시에 이제 백화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미스코시 건물이라고 나왔는데 그 백화점 옥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백화점 옥상에 올라가서 요 밑에를 내려다봐. 근데 그 밑에를 내려다 보니까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길에 누가 돌아다니니?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리를 바라보는데 얘가 이 거리를 바라보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갑자기 불현듯 금붕어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금붕어부터가 문제야. 이게 내용은 참 간단해. 자,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뭐야? 무기력한 지식인인 거잖아. 근데 나는 다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날개를 달고 싶다는 게 포인트야, 얘들아. 근데 그 날개가 없어졌는데, 원래 날개가 있었어? 근데 어느 순간 날개가 없어졌는데, 다시 날개를 달기까지의 그 인식의 전환과 각성의 계기. 요게 우리한테 중요한 포인트야. 내용은 간단해. 근데 그게 너무 상징적인 것들로 나와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야, 이 소설이. 자, 일단 첫 번째로 갑자기 뜬금없이 금붕어가 나와요. 근데 금붕어가 어떤 모습이냐면 굉장히 활기찬 모습이야. 여기서 표현이 싱싱하다고. 나 근데 싱싱이 좀 싫어. 싱싱하다니까 좀 생선 같지 않니? 그치? 생생이라고 받아들이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되게 활기찬 모습인데 여기서 잘 봐. 이 금붕어에 대한 풀이가 원래 굉장히 어디서든 정확하지가 않아. 이거를 선생님이 너희가 좀 이해를 쉽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뭔가 다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은 내 자신의 어떤 신경? 아니야, 신경이라고 하면 그것도 자꾸 여기서 말이 신경이라고 나오거든? 신경이라고 하지 말고 다시 생산적인 것을 하고픈 내 의식 상태? 요렇게 보자, 일단. 그러니까 내 의식은 원래 뭐였어? 활기찬 금붕어 같았어. 근데 나는 지금 어때요? 돈도 필요 없을 만큼 무기력한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란 말이야. 이해됐니? 그래서 얘가 여기에서 뭘 보는 거야? 금붕어를 보는 거야, 지금. 밑을 내려다봤는데 금붕어가 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실제로 선지에서 금붕어를 관찰했다라고 하면 맞는 거야. 얘는 보는 거야, 지금 금붕어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금붕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금붕어가 어떤 모습이라고? 굉장히 활기찬 모습이라고. 이게 첫 번째 장면. 이 옥상에서의 첫 번째 장면. 이 옥상에서의 의식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자, 첫 번째, 금붕어를 보고, 아, 활기참을 느껴. 그리고 5월의 햇살에 등이 따사로워. 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뭘 생각하냐면, 요 회색 거리를 쳐다봐. 근데 이 거리가 얘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회탁의 거리라고 표현을 해. 근데 잘 봐. 난 지금 방금 금붕어를 보면서, 활기찬 금붕어를 보면서, 다시금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걸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내 지금 상황이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두 번째, 회탁의 거리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면서 금붕어가 갑자기 금붕어가 활기를 잃었다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와. 금붕어가 활기찼는데 회탁의 거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활기를 잃었어. 이렇게 나와. 그리고 나서 갑자기 뭘 떠올리냐면은 아내가 생각이 나. 아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잠깐만 있어봐. 저 1번. 아내가 준 약 있잖아. 그거 진짜 아내가 알고 준 거였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 그러면서 얘가 이런 표현을 한다. 아내와 나는 부부잖아요. 근데 부부면 양쪽 다리라고 치면 절름발이다 라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지금 부부 가치관이 정 맞지가 않는 거지. 아까 전에 그런 장면도 있었잖아. 아, 내가 뭔가 좀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일을 해볼 때 아내한테 말하면 아내가 어떻게 할 거라고 민서봐? 잔소리를 할 거래.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가 지금 맞지가 않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우리 아내와 나는 숙명적인 절름발이다. 그럼 난 지금부터 어디로 가지? 아내한테 가는 게 맞는 건가? 하고 막 내적 갈등을 해. 이해돼요? 여기까지도 아직 각성을 안 했단 말이야. 얘가 찐으로 각성하는 게 어디냐면은, 아, 여기 숫자가 모자라네. 자, 칸이 모자라네. 자, 다음 장면은 뭐냐면은, 정오를 울리는 사이렌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정오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를 딱 듣고 계속 거리를 내려다보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야? 활기찬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뭔가, 내가 날개가 돋아났던 곳이 가려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원래 날개가 있었던 지식인이고 지금은 날개가 퇴화된 거지. 이해됐어요? 박제된 거지. 근데 그 날개가 돋았던 자리가 저 정오의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간지럽다. 그래, 다시 날개를 달아보자. 날아보자 하면서 끝나는 작품이야, 얘들아. 굉장히 상징적인 말로 범벅이 돼 있어서 이게 어려울 수는 있어요. 내용이 이해되니?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야. 잘 봐. 정오의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드디어 뭐 한다고? 날개를 달아보자고? 각성한다고. 얘를 뭐라고? 날자라고 하면서 끝나. 이거야. 앞에 날지 못하는 천재 얘기를 했다면 막판에 이런 일련의 의식의 흐름을 겪고 나서 날아보자라고 얘기하면서 끝나는 작품. 이해됐어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금붕어, 회탁의 거리, 그리고 아내 생각, 정오의 사이렌까지 오는 동안 다 지금 여기 옥상이야. 지금 여기 옥상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그 자기 의식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야. 자기 의식의 흐름을 보여주기에 가장 알맞는 시점이 뭐예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그래서 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인해서 의식의 흐름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날개는 선생님 큰 카테고리는 다 잡아드렸어요. 이해됐니, 얘들아? 금붕어가 어렵다. 자, 선생님이랑 애매한 부분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9페이지 갈게요, 얘들아. 159페이지에 보시면 선생님이 회색깔로 칠해놓은 거 보입니까? 회색 파트 보면은요, 내방이 나와. 내방이 어떻다고? 침침하다고, 얘들아. 그리고 여기 좀 볼게요, 얘들아. 괄호 부분 볼게요. 참 여러 가지 발명도 하였고 논문도 많이 썼다. 시도 많이 썼다. 이 부분 내가 뭐랬지? 생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생산적이지 않은 거라 그래서 왜? 화살표 따라가. 흐느흐느한 공기에 다 비누처럼 풀어져서 온데간데 없으니까. 이해돼요? 계속 읽을게요. 그러면 나는 무명 헝겊이나 메밀 껍질로 띵띵 찬 덩어리 베개와도 같은 한 벌의 신경뿐이고 뿐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봐. 내가 지금 뭔가를 쓰려고 했어. 근데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런 자신이 내 자신이 마치 뭐 같다고? 쓸데없는 걸로 가득 찬 베개 껍질 같다고. 베개도 뭐로 가득 찼어요? 여기서는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솜으로 가득 차 있잖아. 메밀 껍질로 가득 차 있어. 내가 마치 내 의식 자체가 그런 쓸데없는 걸로 띵띵 가득 찬 베개 같아. 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해돼요? 요런 파트가 너희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같이 좀 읽습니다. 요런 파트만 정신 차려요.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빈대. 빈대가 뭐예요? 내가 거기 써놨지? 무료한 일상을 흔드는 존재. 야,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빈대가 무료한 일상을 흔드니. 나 이거 솔직히 필기하기 싫었는데 그 수특 사용 설명서에 그렇게 써 있어서 굳이 했습니다.
라지 A 갈까요? 라지 A의 1번, 2번 읽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내 아내와 의논을 해야 할 것이고 나는 근데 그게 다 성가셨어. 그리고 사회인으로 자격으로 일을 해보는 것도 싫어. 그리고 아내에게 사설을 듣는 것도 다 싫어. 1번, 2번 다 성가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맨 마지막 줄, 아니다, 맨 마지막 줄 위에 이 무의미한 인간의 탈을 벗어버리고 싶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인간의 껍질을 하고 있으면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거야. 근데 나는 이 해야 할 의지가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이걸 인간의 탈을 벗어버리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나에게는 인간 사회가 어색하다라고 읽으세요. 알겠죠? 생활이 어색해. 모두가 다 서먹서먹할 뿐이었다. 근데 이겨낼 의지도 없어. 자, 중략 부분으로 갈게요. 중략 부분에 선생님 써놨죠? 까만색 펜으로. 여기서 아달린 사건. 그리고 그 매춘을 목격하는 사건. 이게 다 여기서 일어나. 중략 부분에서.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뛰쳐나온 부분이죠? 커피를 먹으러 갔지만 돈도 없어요. 그래서 스몰 B 보면 얼빠진 사람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대. 지금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아, 그리고 얘들아 마지막 줄 읽을게요. 나는 거기 아무데나 주저앉아서 내가 살아온 26회를 회고해봤다. 몽롱한 기억 속에는 이렇다라는 아무 제목도 불거져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은 간단한데 표현이 너무 상징적이지 얘들아. 이게 아무 제목도 떠오르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서진아, 너의 너 뭐니? 중학교 시절을 생각해봐. 뭐가 떠올라? 중3 때 뭐? 어디 놀러 갔는데? 어디? 그래, 그러면은 내가 내 고등학교 때는 의미 없이 보냈네요. 이거야, 봐봐. 내가 내 옛날을 떠올리니까 중학생 시절에는 어떤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 야구장? 근데 고등학교 때는 무슨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 했더니 얘가 아무것도 안 떠올라. 이게 뭐야? 그러면 지금 구보는요. 미안해. 구보가 아니라 미안. 구보시의 하루도 의식의 흐름 기법이다 보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좀 짬뽕이 됐나. 미안해. 구보가 아니라 우리 이 주인공은요.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내 26회를 돌이켜봤는데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다야. 그러니까 제목을 붙일 수 없다라는 건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다.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어떤 삶? 무의미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나는 또 내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무슨 욕심이 있냐고. 나는 거의 내 자신의 인식조차도 어려웠다. 라지 B 읽겠습니다. 허리를 굽혀 드디어 파란색 금붕어가 나왔어. 금붕어 부분 좀 천천히 읽을게요. 금붕어들이 참 잘도 생겼다. 하늘색만 읽을 거야. 금붕어가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지느러미는 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낸다. 얘들아, 금붕어에 대한 이미지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다. 그리고 물결 표시 5월의 햇살에 등어리가 따뜻하다. 요렇게 읽으면 좀 이해가 될 거야. 이해됐어요? 외부 자극을 지금 막 받아들이고 있어. 라지 B 왼쪽에 쓴 거 읽어볼게요. 외부 대상의 자극으로 촉발된 나의 정서를 주관적이고 감각적으로 표현했다라는 선지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라지 B 넘어갑니다. 이젠 어디 생각할 차례지? 얘들아, 금붕어 생각했어. 이제 어디 볼 차례야? 회탁의 거리야. 회색이고 탁하다고.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피곤한 생활이 보인다. 또 꼭이라고 해주면 꼭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렸다. 금붕어가 어떻게 됐어? 흐느흐느해져 버렸네. 그치? 죽은 거야. 죽지는 않았지만 피곤해 보인다. 그리고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계속할게요.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누구 생각할 차례야? 와이프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떨어졌다. 이건 뭐야? 와이프 생각이 났다고 얘들아.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의 정량을 나에게 먹여왔을까?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아내가 대체 그런 까닭이 없을 것이니. 그러면 나는 날밤을 새우면서 도덕질을, 계집질을 하였나? 그건 정말이지? 아니다. 이것도 뭐냐면 얘가 그냥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성찰하고 고민하고 있는 파트예요.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은 절름발이었다. 자, 거기 선생님 써놨어요. 아내와 나는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없는 사이고 비정상적인 관계라는 거야. 아내나 나나 내 행동에 논리를 붙일 필요가 없었다. 풀이를 할 필요도 없었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는 왜 아내에게 가면요 또 의지가 없어질 거야 얘들아.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또 회탁의 거리로 갈 수밖에 없어.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지금 끝없이 고민하고 회의감이 있고 주저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이때, 얘들아, 노란색 정오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모두 활개를 치고 닭처럼 푸드득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 강철, 대리석, 지폐, 잉크가 끓고 수선을 떨고 있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의 극한의 정오다라고. 여기도 정오라는 시간을 굉장히 활발하게 형상화해 놓은 부분이고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려워. 아, 이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 얘들아, 그 부분 선생님이 뺀 거 필기 읽어볼게요. 과거에는 적극적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생각해 보았거나 시도해 본 적이 있다라는 거야. 날개가 돋아 있었다며. 이해됐어요?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 희망과 야심에 말소된 페이지가 사전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한 번 더 날아보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요런 거였는데 선생님이 아래 빨간 색깔 보입니까? 요거 예전에 실제 이상의 날개가 2002 예비 수능이었나? 거기에 요런 선지가 있었어. 거기서 내가 헷갈릴까봐 틀린 선지는 안 갖고 오고요. 맞는 선지만 갖다 놨거든요. 독백적인 어조로 현실과 단절된 의시상태 보여주는 거 맞고요. 회상의 기법 있고요. 아까 회상하는 부분 있었죠? 비유적인 표현 뭐예요? 아까 우리 내 신경이 베개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든지, 절름발이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든지. 미스코시 옷상의 기능 4번 볼게요. 회탁의 거리를 부자유와 체념의 공간으로 인식하지만 거기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었죠. 자, 정오의 사이렌 소리 뭐예요? 나의 생명력을 각성시키고 일깨워주고 전환시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뒤쪽으로 넘어가서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자, 라지 A와 B가 있었습니다, 얘들아. 라지 A는 어떤 파티였는지 기억나니, 얘들아? 아까 그 부분. 아내에게 잔소리 들을까봐 아무것도 안 하는 부분. 자, 그러면 성찰은 맞지만 개선의 의지 없고요. 위기감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어. 내면의식 맞고요. 부정적인 거 맞고요. 가공의 상황 상상하는 것도 맞지. 뭐야? 가공의 상황 뭐야? 내가 아마도 생산적인 일을 하면 아내에게 논의해야겠지? 아내한테 논의하면 아내가 반대하겠지? 요렇게 하는 거 다 상상이라고,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라지 B 가겠습니다. B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얘들아, 금붕어 부분이었다. 금붕어 갈게요. 여기 내가 분홍색으로 써놨지. 조심하라고. 관찰한 거 맞다고. 이 금붕어가 약간 뜬금없이 상상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선지가 나오면 무조건 X 칠 거란 말이야. 이거 관찰한 거 맞아. 금붕어 보고 있다니까, 얘 지금. 자, 그 다음에 2번. 일상적인 경험. 얘들아,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거니까 경험은 맞아요. 하지만 일상적. 뭐야, 매일 보는 금붕어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이 아니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은 맞습니다. 외부 세계, 금붕어나 햇빛을 말하는 거죠. 자기의 주관적인 인식 맞죠? 금붕어가 활기차고 5월에 햇살이 딱 등허리를 데우고 있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4번. 사회와 유리된 채 개인적 삶에, 야, 사회랑 유리된 채 개인적 삶에 몰두하겠어. 이거 지금 아니지, 그치? 고립되겠어? 아니에요. 자, 네, 5번. 반복적인 일상도 아닙니다. 금붕어 여기서 지금 본 거 한 번 나왔어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2번은요, 기억은 내 방, 니은은 회탁의 거리입니다. 일단 둘 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잖아. 그럼 여기 지금 새로운 도약 안 되고, 이거 신이 강조해. 기분 나빠야 돼, 이런 선지. 우리 너무 무시하고 있잖아. 아니죠. 초월적인 존재 안 나왔어요. 3번, 4번.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채 외부 세계가 단절되어 있는 공간. 이건 기억은 맞아. 그 방에서 혼자만 꽁냥꽁냥 뭐 한단 말이야. 하지만 니은은 아니죠. 자, 5번. 노력하는 공간. 그러니까 노력이나 새로운 도약은 들어갈 수조차 없어요,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의 정답만 갈게요. 스몰 C 보겠습니다. C가 어떤 부분인가? 얘들아, 거기다. 아까 우리 서진이 건드린 부분. 뭐야? 아무 기억도, 아무 제목도 붙일 수 없다. 그 부분이야. 얘들아, 떠올리기 두려워서 아무 제목 못 붙인 거야? 아니지. 기억조차 없어. 이해됐니?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뒤쪽으로 이제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볼게요. 이상의 날개. 얘들아, 이런 건 나는 좀 괜찮은 선지 같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보기박스 한번 갈까요? 얘들아, 보기박스 선생님 밑줄 친 데만 읽도록 할게요. 고독과 무력감이 주는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 주인공이죠? 복종하는 경향이 있대. 그러나 복종은 도피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들이 직면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이들의 자아와 이들이 존재하고 있는 힘 사이에는 근본적인 대립. 이거 뭐야, 얘들아? 이들이 누구니? 나. 그 다음에 이들이 그 의존하고 있는 건 누구야? 아내. 그 아내와 나 사이엔 근본적인 대립이 존재해. 그거 얘들아 형상화시킨 부분이 어디야? 절름발이. 요렇게 읽을 수 있겠어요? 자, 계속합니다.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충동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의존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얘들아, 수용지향에다가 세모, 수용지향적 인간에서 생산지향적 동그라미, 그러니까 뭐야? 날개가 박제되어 있지만 다시 날개를 달아보자. 이런 내용이겠죠? 정답으로 바로 갈게요. 3번. 나는 조그만한 일에도 피곤하고 영 잠이 오지 않는 적도 있었다. 라는 거 얘들아 노력하는 부분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내 방에서 할 일 없이 보내는 파트였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요렇게 하고 밑에 읽어보시면 선생님이 빨간색 박스 이상의 날개. 얘들아 나의 상념과 심리 상태를 의식의 흐름으로 드러냈다. 그래서 이거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나의 의식의 흐름을 잘 보여주기 알맞는 서식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우리가 발췌된다면 시험에서 반드시 이 부분이 발췌될 거야, 얘들아. 알겠죠? 이 부분 잘 읽어두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 날개는 마치도록 할게요. 네.